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제가 알고 있는 게 짧기도 짧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그 지명자에 대한 이런 설명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처음 이렇게 경험하고 계실 텐데 자 그렇게 이제 18년을 기다려서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복귀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의원이다. 자 어떻게 두 사람은 그러면 인연이 됩니까? 이제 김민석 이제 총리 지명자 어렵게 복귀했죠. 복귀 처음 했을 때도 싸늘했죠. 저 옛날에 노무현 배신했던 그래서 뭐 진심을 믿지 않았죠. 뭐 그동안 어떻게 견뎌왔는지. 근데 그걸 고스란히 감수했죠. 온갖 비난과 거기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고 나도 그때 나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었어. 진짜 난 이렇게 해야 그 정권 안 넘겨준다고 생각해서 나도 한 거야. 이렇게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잘못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간신히 2020년에야 18년 만에 이제 복귀한 거예요. 완전 사망했다가. 그때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위원장 하면서 이제 그 경기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이제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심의 대상에 놓고 검토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만나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의기투합하죠. 그 과정에서 서로 뜻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다.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확실하게 의기투합을 하죠. 그래서 서로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제 기본소득 이런 정책들을 실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청년 기본주택이나 청년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 이런 걸로 이제 추상적이었던 걸 또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고 제시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서 두 사람이 아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신뢰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과 정치란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신념과 철학의 일치가 거기서 일어났던 것 같고 거기서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굉장히 경의를 가지게 돼요. 자기가 막연히 생각했던 걸 성남시에서 이렇게 다 해봤네. 이걸 다 했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걸 또 밀고 가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가 대했던데 일단 그 반면교사가 된 거죠. 자기가 이 밑바닥에서 올라온 정치의 저력, 이게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고 있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장점들, 가능성, 그 가치들에 대해서 이건 세계적인 가치라고 본 거예요. 이게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냐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능통합니다. 통역 전혀 필요 없이 어떤 대화도 가능한 사람이 3개국, 우리말까지 4개국어에 능통하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세계의 흐름을 읽어왔잖아요. 이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고 각자 도생으로 몰고 가는 이 속에서 그렇지 않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꿈을 버리지 않고 그게 또 통행, 그걸 성남시에서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성공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저 반대쪽으로 국민들이 안 가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게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과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게 김민석 후보가 책으로도 냈죠. 이재명에 관하여라고 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 대통령의 장점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파악하고 진심으로 경의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최고의 엘리트로서 서울대 그것도 총학생회장 전학년 초초의 의장으로서 출발해서 DJ 황태자가 되었던 자기와 정반대 저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여기까지 올라온 이재명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이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거야. 두 분이 연배가 같으시죠?
이제 나이로는 1살 차이가 있어요. 예. 생년월일로는. 예. 그런데 실제 뭐 학번은 같이 학교는 같은 82학번인데 예. 둘 다 82학번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63년 12월이고 저기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64년생이죠. 네. 대학 학교를 조금 이 김민석 총리 지명이 일찍 다녔죠. 그러면 서로의 장점을 이제 잘 알고 네. 실제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의정 활동 또는 도정 활동을 네. 통해서 네. 역량을 위해서 충분히 네. 상호 교감을 하고 인정할 만큼의 네. 이제 돈독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고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네. 전당대회를 할 때 딱 네. 찍어서 김민석 후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는 좀 어떻게 하면 특정한 경우. 최고위원 출마자에 대한 지원, 지지였는데 네. 그렇게 했던 것도 좀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말 많은 사람 경계하고 일 잘하는 사람 캐스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어려웠을 때 그 선거 때 특히 이제 2022년 선거 때 보면 조용히 뒤에서 조율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떠들지 않고 뒤에서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그게 김민석이었거든요. 조율하고 이걸 정책으로 만들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합해서 함께 나갈 수 있게 조율하는 정책으로 그 민주당의 가치를 이재명 대통령의 지향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그걸 조율해서 실현해 나가 조용하게 그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조율하는 사람이 김민석이었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본 거. 그래서 22년 이제 대선 때 총괄 전략본부장을 했죠. 전략을 다 맡아서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은 글 쓰는 기술자들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통해서 많이 다듬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이제 메시지가 그전처럼 거칠지 않고 상당히 다듬어지고 정제되었다. 이런 평가를 얻게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높이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막상 내보냈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한 상위권에 올라올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뭐 중위권 한 4등 하고 있으니까 불러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 직접 불러서 뭐 얘기하면서 또 본인이 왜 김민석 그 최고위원 후보 표가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불러서 유튜브 방송 출연시키면서 당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 당의 전략과 조율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곧 민주당의 전략 자산으로 김민석이다. 네. 전략을 이끌어 나갈 역량이 필요하다. 김민석이 바로 전략 자산이다. 김민석을 전략 자산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걸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니까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뭐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해한 거죠. 차기 집권을 위해서 전략 자산이 필요하구나. 그게 김민석이구나. 찍어야지. 갑자기 일동으로 바로 도약했죠. 자, 그래서 이게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의 시각도 있었지만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대중들 또는 유권자, 지지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짚어준 거죠. 하는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집권하려면 예.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한가. 센 마이크 앞에 나가서 그냥 뭐 전투적으로 잘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만 가지고 집권할 수 있나? 통합과 정책, 전략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조율자, 통합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않을까요? 하는 질문을 당원들한테 던졌고 당원들은 맞아, 그게 필요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